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정윤돈입니다. 오늘은요, 2017년, 2018년 신용부석사 시험 대비 이 OT를 간단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신용부석사 들어보셨나요? 요즘 금융자격증 중에서 가장 핫하고요.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가장 요즘 눈여겨보는 자격증입니다. 저도 이 공인회계사 업무도 하고 강의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기관에 강의를 많이 나가게 되고 그 인사팀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게 되면 실제로 요즘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신용부석사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이렇게 금융기관에서도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신용부석사가 요즘 굉장히 유용하고요. 또 실제로 가장 핫한 자격증인데 어떻게 시험이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험 과목으로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회계학 1부로 기업 회계 기준을 저희가 시험 보게 되고요. 100점 만점에 29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업 회계 기준 나오는 거 보니까 나 공부해봤어. 이거 IFRS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나 그거 들어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 신용분석사 시험에서 회계를 시험 보는 건 맞지만 IFRS가 아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저희 시험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RS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랑 그냥 신용부석사 시험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나오게 돼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랑 IFRS랑 상당히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이 기업 회계 기준에서 IFRS를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해보면 회계학 2부로 기업 결합과 특수회계를 저희가 50점 만점으로 각각 15문제씩 시험 보게 됩니다. 혹시 대학교에서 회계를 들으셨던 분은 지금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와, 이거 장난 아닌 시험이구나. 기업 결합 회계 이거 고급 회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고급 회계 합병 연결 지분법 그거 어렵던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요. 아직 이 창을 닫지 마시고요.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저희 신용부석사 시험이요. 회계학도 그 범위로 하고 있는데 이 물어보는 넓이만 따지면요. 회계사 시험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계를 시험 보는 시험이요. 회계사, 세무사, 간평사, 관세사 있는데 이 범위만 따지면 회계사 바로 그 다음으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범위가 넓은 시험이죠. 하지만 난이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회계사 시험에 회계가 가장 어렵겠죠. 세무사 있고요. 간평사, 관세사 있으면 저희 신용분석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저희는 논리적 흐름과 네가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니? 이런 이해도 정도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시험보다 일용형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일용형 문제가 정형화되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구는 출제되고 있지 않죠. 계산 문제도 나오지만 실제 다른 시험과 다르게요. 다른 시험과 다르게 어떻게 돼 있죠? 아주 간단한 사실 이렇게 쌀집 계산기를 쓸 필요도 없이 이 간단한 숫자를 묻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계산형 문제에 대한 부담은 덜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만 보시고 나면 야 이거 회계사 뺨치는 시험이구만 해서 창을 닫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이 넓지만 굉장히 얕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각 그 내용별로 사례 형식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해서요. 저희 신용분석사 1교시를 요 3개의 시험을 120분 동안 시험 보게 되죠. 만만치 않은 시험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2부는 어떤 시험을 보냐면 신용분석, 재무분석, 그 다음에 신용분석에서 현금흐름 분석, 그 다음에 신용분석에서 시장환경 분석, 그 다음에 종합신용평가 사례에서요. 각각 2교시에 이 3개를 시험 보고요. 마지막 3교시에 요 한 과목만 시험을 보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신용평가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그 기업의 재무 상태와 기타 여건을 분석해서 그 기업의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자격증이죠. 자, 그럼 기업의 신용 등급을 확인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일단 그 회사의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겠죠.
재무 상태, 경영 성과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 각 기업들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리키는 시험이죠. 그 시험을 공부하시고 가리키는 방법들을 공부하시고 시험을 보죠. 그 다음에 저희 2교시로 뭐합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라서 기업들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내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그 기업들에게 현금이 유입되고 현금이 유출되는 현금주의도 사실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이 발생주의에 따른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고요. 이 현금주의에 따른 각 기업의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걸 저희가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실제로 그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재무제표를 읽기만 하면 뭐예요? 그 재무제표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재무제표의 의미를 아는 법을 저희가 재무분석에서 배우고요. 이 재무분석에서 각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고 재무제표의 의미를 파악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마지막으로 기업 외부적으로 그 기업을 감싸고 있는 시장 환경까지도 저희가 분석하는 걸 공부하고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종합신용평가 사례가 있는데 얘는 별도로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다 한 번에 하나의 사례를 갖고 물어보는 시험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1교시와 2교시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신다면 3교시는 문제의 적응력만 키우신다면 문제 분석하는 방법만 키우신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여러분들 또 시험 과목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야, 이게 신용분석사가 요즘 핫한 자격증이라고 그러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 무슨 시험 과목이 이렇게 많아? 이러실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대학교에 다니시고 지금 계시거나 지금 취업하신 분들을 보시면 대학교 때 회계원리 정도는 교양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회계원리를 듣고 나면 이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중급회계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중급회계에서 이렇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와,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 다섯 과목, 여섯 과목, 일곱 과목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세 개를 한 과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양도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 공부하시고요. 얘는 여기 있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과목으로 놓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용분석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네 과목 정도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렸고요. 넘어가 보면 합격자 결정은 그럼 어떻게 하니? 궁금하실 텐데 실제로요. 네, 합격자 결정이요. 보시면요. 40점 이상 나오셔야 돼. 내가 평균이 70점 이상 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즉 꽈락이 나오시게 되면요. 합격할 수가 없으시고요. 나머지 과목들이 60점 이상 득점하시면 됩니다. 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험인데 꽈락도 안 나야 되고 평균 60점 넘으려면 이게 장난이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신용분석사 시험에 이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부분 합격 제도예요. 저희 연속하는 세 시험까지요. 내가 올해는 1교시 1부 시험만 60점 넘고 다음번 시험에서는 2교시 2부 시험만 봐야지 다음 시험에서는 마지막에 종합사례만 봐야지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이 많은 과목들을 한 번에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직장인 분들 중에서 신용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모든 아까 나왔던 네 과목을 한 번에 공부하실 필요 없이요. 이번 시험에는 요 한 과목만 공부하고 그 다음 시험에는 요 두 번째 과목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세 번을 나눠서 부분 합격을 저희가 진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그 부담 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여러분 이 공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좋아. 나 하고 싶은데 이 공부 순서가 어떻게 되니? 얘기해 드릴게요. 보시면 요 순서로 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회계원리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저희 신용분석사 요 시험 과정에서는 회계원리를 별도로 저희가 강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우리 아시겠지만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나온 책으로 하고 있는데 요 책의
요 책이 시험 범위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나온 이 책은요. 회계원리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회계원리 수업을 가르칠 수는 없고요. 또 이게 회계원리를 이게 아주 길게 강의하다 보면 강의 시간이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회계원리는 공부하고 오셔야 하는데요. 선행으로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데요. 나 다른 데 회계사 세무사 준비하는 데서 회계원리 수업 봤는데 굉장히 양이 많고 어렵던데 맞습니다. 그거 다 들어야 돼? 아니요. 실제로 기본적인 회계 등식과 회계 원리인 대차평균의 원리, 자산은 뭐고 부채는 뭐고 자본은 뭔지 요 정도까지만 공부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고요. 이게 떨어져서. 자, 그 다음에 회계 원리까지 공부하고 나면요. 저희 이제 기업회계 기준을 공부합니다. 이 기업회계 기준이요. 그 다음에 기업회계 기준 공부하고 나시면 특수회계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합회계 공부하는 요 순서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요렇게 한 덩어리고 요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네들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야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아? 나 대학교 때 중급회계 들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 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요. 야 네가 자꾸 중급회계 얘기하는데 내가 경영학과가 아니라서 중급회계를 안 들었어.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 회계원리 수업에서는요. 기업의 재무 상태 중에서 자산과 부채만 가리킵니다. 자산과 부채만 가리키죠. 그럼 중급회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업의 재무 상태 중에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가리키고요. 수익과 비용을 가리키고요. 또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아이들, 구체적인 계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원리에서 조금 더 파생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부 난이도로 따지면 회계 원리가 20이라면 저희 이 신용무석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하게 될 얘네 3개는요. 한 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 정도요. 그럼 야 회계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험 볼 때 하는 중급회계는 난이도가 몇인데 그게 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제 생각은요. 현금 흐름 분석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 흐름 분석. 왜? 사실은 이렇게 논리가 다 이어지기 때문에 현금 흐름 분석까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 재무 분석이나 시장 환경 분석은 여러분 기호에 맞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 사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저희 여기까지 해서 신용분석사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야 우리 이 와우패스에서 네가 신용분석사 수업을 진행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니 궁금하실까 봐 좀 얘기를 드리면요. 수업 방향이 합격적이라기요. 일단 저희 PPT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요. 칠판 강의를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회계원리이기 때문에 그림도 많이 그리고요. 산식도 그려요. 다만 이 책에 나와 있는 표를 제가 여기 또 칠판에 그리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표는 제가 PPT에 띄워놓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칠판 강의 같이 한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모바일로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이런 생각 하신다고요. 나 이거 전철 잡고 전철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서가면서 모바일만 보면 좋겠는데 책도 같이 봐야 돼. 이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실제로 책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나 책의 문제들은 PPT로 띄우고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공부하시는 분은 이 모바일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책에 줄치는 내용들이나 책에 나오는 문제들, 책에 나오는 예제들은 PPT에 띄우고 수업을 할 거니까 출퇴근 시간에 공부하시는 분은 모바일만, 화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진행 과정은요. 이론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수업하고요. 파이널 강의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 수업에서는요. 문제풀이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논리나 기본적인 흐름 얘기를 더 많이 할 거고요. 아무래도 이론 강의는 여러분들 회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례도 많이 들고요. 제 가족도 팔고요. 제 친구도 팔고요. 제가 감사했던 기업들도 팔고요. 재밌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금융 자격증
이 동영상 보시면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웃겨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2017년, 2018년 대비 신용분석사 강의 준비했고요. 네, 여기까지 모티 말씀드렸고요. 저희 남은 기간 동안 같이 공부해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